안녕하십니까. 정보통계학과 장영재 교수입니다. 여러분 이 과목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시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하셨나요? 자, 이 데이터 분석 사례 연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또 통계학과, 정보통계학과 과목을 쭉 이수하시면서 체득한 지식을 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실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지, 그리고 결과를 잘 요약해서 여러분들의 보고서로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지, 또 어떤 상담의 입장에 있을 때는, 상담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지, 이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이 본 교과 과목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토대가 되는 그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요. 그 다음에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그 보고서를 집필할 때 어떠한 형식을 띠고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지, 이런 보고서나 연구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, 실질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어떤 기법, 통계적인 기법을 이해해야겠죠. 그 기법과 그러한 기법이 사용되어서 분석된 사례들을 간략하게 또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잘 분석한 결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, 그래서 어떤 의뢰인이 있고 데이터 분석자 입장에서, 데이터 과학자 입장에서 이 의뢰인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충족시키고 어떻게 그 상담을 잘 진행할 수 있는지, 그래서 데이터 통계적 상담 혹은 데이터 분석 상담, 이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 1강에서 이제 과학적 연구에 그 전반적인 그 의미와 방법론 같은 것을 살펴보고요. 두 번째는 좀 세부적이죠. 이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, 이 연구 설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요. 그 다음에 3, 4강에서는 데이터 분석, 실제로 요새 그 데이터 분석 동향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는 2강에 걸쳐서 연구 보고서 작성법, 그리고 연구 논문 작성법, 그러니까 어떠한 체계를 이루어서 이런 그 보고서를 어떠한 체계 하에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, 또 논문은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인지, 어떻게 하면 결과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요즘 많은 그 화두가 되고 있죠. 그 연구 윤리.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제정된 이런 여러 가지 법 조문들이 있는데요. 자,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연구 윤리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요. 이 이후에는 그 정보통계학과 이태림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실 텐데,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사례입니다. 그래서 분석 사례가 여러 가지 장별로, 교재 장별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두 강씩 해서 6강에 걸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인지, 어떻게 상담자 입장에서 통계 데이터 분석 과학자의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상담에 응해야 하는지, 그런 통계 상담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, 마지막으로는 실제적인 사례입니다. 통계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상담실을 운영하고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지, 이렇게 최종 15강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또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. 기본적으로 교재와 강의를 충실하게 따라가셔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교재의 내용과 또 강의를 이제 착실하게 들으시면서요. 그 내용을 정리하신 이후에, 그 다음에는 이제 워크북으로 이제 그 내용 요점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매 강 이렇게 정리하실 때 워크북을 활용해 주시고요.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뭐 팁으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은, 이제 교재 내용은 연구 과제에서 주관식으로 어떤 문제가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뭐 생각해보기,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요. 이런 문제들은 중간 과제물,
중간 과제물로 제시되는 문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교재의 이런 생각해보기나 연구 과제들은 중간 과제물을 유형을 파악해 볼 수 있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워크북에 수록된 그 객관식 문제들은 기말고사,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이제 객관식으로 치르시게 되는데 그 기말고사에 나오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, 그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요약되어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충실하게 따라가시고 이제 그 워크북을 이용해서 요점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워크북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리를 해가시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인데요. 평가 방법은 이제 중간고사는 이제 과제물 시험으로, 이 과목이 이제 과제물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과제물로 제시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,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. 그것이 30% 해당이 되고, 그리고 기말고사,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지는 기말고사가 70%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합산을 하여서 성적이 부여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우리 데이터 분석 사례 연구에 대해서 과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점차 잘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좀 어려운 거라든지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제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쪼록 이 과목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비의 성과를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과목이 되기를 바랍니다. 한 학기 동안 충실하게 잘 수강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